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 가지고 오셨나요? 예, 지난주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에서 새로운 나온 스마트폰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하지 못한 좀 새롭고 주목할 만한 기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로 웨어러블 기기랑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다양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사실 그동안 그 스마트폰의 진화는 좀 화면 사이즈나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카메라 기능 등이 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선호한 요소가 좀 분명해지니까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스마트폰들은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진화를 시도하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스마트폰이 더 이상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한데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번 MWC 2014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요타 디바이스의 요타폰 2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두 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요타폰 2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듀얼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인데요. 앞에는 4.3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그리고 뒷면에는 4.3인치의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제야 쓸만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새로운 컨셉이라서 좀 주목은 받았지만 후면 전자잉크가 터치 불가능한 화면이라서 일종의 장식품처럼 여겨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후면 전자잉크에도 이 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사양은 2013년에 나온 스마트폰 정도로 많이 평범한 편이지만 전자잉크를 장착한 덕분에 스마트폰에 어떤 새로운 사용성을 개척했다라는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전자잉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적다는 것인데요. 뒷면 전자잉크 화면만 사용하면 일종의 최고 절전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자잉크는 배터리가 다 떨어져도 화면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충전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뒷면 전자잉크에 그대로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케이스를 또 씌울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약간 그 휴대전화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좀 조심조심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다른 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작년에 그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도청을 폭로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용도로 특화된 스마트폰들도 이번에 전시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할 제품은 블랙폰입니다. 모바일 업체인 긱스폰과 보안 업체인 사일런트 서클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이 스마트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폰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제3자에게 휴대폰 기기 정보나 위치가 전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또 파일 사용 기록 등을 암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 툴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MWC에서 정시로 선을 보였습니다. 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629이고 지금 선주문을 받고 있는 그런 폰이고요. 또 다음 소개할 제품은 항공회사 보잉에서 제작 계획을 밝힌 스파이폰입니다. 재밌게도 이 제품의 이름 역시 블랙폰인데요. 실은 앞서 소개한 긱스폰과 사일런트 서클이 이 폰의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폰을 따로 보잉 블랙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용으로 주문받고 있는 블랙폰과는 달리 보잉 블랙은 정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두 개의 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폰이고요. 또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자기 파괴 기능입니다. 자폭 기능인데요.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분해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려고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알아서 내 안에 있는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왠지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그런 스마트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MWC 2014에서 이 웨어러블 기기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기기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에서 갤럭시 기어 2와 기어 핏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식이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제품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핀란드 회사 크레이 오이르에서 선보인 듀얼 페이스 스마트워치 이비스입니다.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팔찌 느낌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늘을 나는 새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예쁘네요, 디자인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랑 크리스탈로 만들어졌고요. 네. OLED 디스플레이랑 블루투스 4.0 등 탑재해가지고 스마트폰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보실 제품은 이번 MWC 2014에서 화제가 되었던 갤럭시 기어와 기어 핏인데요. 네. 좀 많이 보셨죠? 지난번에 출시된 갤럭시 기어의 단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배터리로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갤럭시 기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은 아무래도 기어 핏이 아닐까 합니다. 휘어진 액정 탑재한 것이 특징인 피트니스 시계인데요. 심박수 체크 및 운동량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 봤던 이비스 제품이죠.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정말 무슨 팔찌처럼 보이는데 네. 하나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또 다른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MWC 2014에선 그 CES에서 선보였던 제품들이 좀 다시 선보인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이 제품들의 판매가 곧 임박했음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LG전자에서는 CES에서 선보였던 라이프 밴드 터치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팔찌 형태의 피트니스 디바이스인데요. 배터리도 약 5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손목에 차면 내부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밴드를 작동시키고 걷거나 뛰는 동작과 움직임 거리, 칼로리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오늘 알림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함께 선보인 하트레이트 이어폰이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네. 이 제품은 광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심박수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 다음 보실 것은 소니가 MWC 2014에서 공개한 스마트 아이 글래스 컨셉 영상입니다. 마치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풍경 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증강현실 안경인 셈입니다. 기능이 다른 스마트 글래스에 비해서 그리 뛰어나진 않지만 일반 안경과 비슷한 디자인과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앱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좀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6월에 있을 브라질 월드컵부터 상용화될 그럴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후지스에선 산업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공개했습니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와 연동된 스마트 장갑인데요. 이 장갑을 끼고 손을 움직이면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좀 우습게 보이긴 하지만요. 조금만 더 개량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직접 봤을 때 좀 승산이 있을 것 같다 혹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을 만큼 좀 뛰어나다 하고 생각이 됐던 그런 제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 손목에 차는 피트니스 이 기기들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와 아니면 그 피트니스 기기들을 많이 써봤을 때 실제로 피트니스 기기들이 사용하기도 쉽고 거기다가 실제로 운동할 의욕을 많이 불러일으켜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또 이 웰빙이나 이런 건강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더 또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도 앱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서 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인터넷에 연결하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연결된 제 친구들과 서로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이제 네트워크가 정말 형성이 되는 재미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또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